일본 사신이 갖고 가던 수나라 황제의 국서를 백제가 강탈했습니다. 역사서에 전대미문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역사탐정이 이 쇼킹한 역사 속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이 사건을 파헤치려면 그 시대를 조금 알아야 합니다. 그 사건은 608년에 일어났습니다. 그때 일본의 국호는 외였습니다. 그리고 외왕은 여자였습니다. 조카인 쇼토쿠 태자가 섭정하던 때입니다. 쇼토쿠 태자라니까 귀에 팍 들어오시죠? 그리고 중국 사정도 조금 알아야죠. 581년에 선비족 출신 양견이 북주의 황희를 찬탈했습니다. 그리고 수나라를 건국했습니다. 양견은 황제가 되었고 수문제라고 부릅니다. 이어서 수문제는 몽고의 돌궐 제국을 평정했습니다. 선비족에 쫓겨나 양자강 이남에 있던 쪽의 나라 진도 멸망시켰습니다. 300년 만에 수나라가 중국 땅을 통일했습니다. 수나라는 동아시아의 패권국이 되었죠.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수문제는 598년 고구려도 침략했습니다. 30만 대군이 육지와 바다로 쳐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장마와 폭우를 만나 싸우지도 못하고 전멸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죠. 수문제는 난생 처음 치욕을 당했습니다. 황제의 권위가 떡락했습니다. 수문제는 충격을 받아 정신이 혼미해졌나 봅니다. 황태자를 첫째 아들에서 둘째 아들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병들어 죽었습니다. 둘째 아들님이 제 아버지를 죽였다는 주장이 있는데 설득력이 있습니다. 604년 아들놈은 황제가 되자마자 형부터 죽였습니다. 이 황제가 누군지 아시겠죠? 맞습니다. 그 유명한 소시오패스 수양제입니다. 중국 역사상 최악의 폭군 1등입니다. 수양제는 사신과 군대를 배에 태워 돌아다니며 고래고래 소리지르게 했습니다. 천하는 나의 것이다. 조공하라 조공하라. 두들겨 맞고 할래 알아서 할래. 세상 물정 모르던 동남아시아 섬나라들은 두들겨 맞았습니다. 신라는 604년부터 사신을 보내 모범생의 길을 걸었습니다. 607년 3월 백제가 7월에 외국이 조공사신을 파견했습니다. 고구려는 보내지 않았습니다. 607년 수양제는 온갖 품을 다 잡고 돌고랑 케밍칸을 순시하러 내무부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고구려 사신을 만났습니다. 깜짝 놀란 수양제는 부들부들 떨며 소리질렀습니다. 야 고구려야 조공하러 와라. 안 들어오면 쳐들어간다. 수양제는 612년 113만 대군을 거느리고 고구려를 침략했죠. 바로 이런 시기인 608년에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608년 3월 백제가 수나라에 또 사신을 보냈습니다. 607년에 왔던 외국 사신은 3월에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수양제가 담례 사신을 외국에 보냈습니다. 두 사신은 같은 시기 다른 배를 타고 갔습니다. 이 배들은 백제의 서해안을 지나야만 했겠죠. 지금부터는 직접 역사서를 보겠습니다. 중국 역사서에는 24개의 정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수나라 역사서가 수서입니다. 수서의 동해열전 왜국전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608년 황제가 배청을 외국의 사신으로 보냈다. 백제로 건너가 죽두에 이르러 남쪽으로 탐나국을 바라보면서 멀리 큰 바다로 들어갔다. 참고로 탐나국은 제주도입니다. 삼국사기의 백제본기 608년 3월 기록을 볼까요? 수나라 배청이 사명을 받들고 외국에 가는데 우리 남쪽 길을 경유하였다. 수서와 삼국사기에서 같은 시기 배청이 백제 바다를 지나갔다는 게 일치하네요. 일본의 고대 역사서를 일본서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일본서기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일본서기는 외왕을 모두 천왕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실제 호칭은 왕이었습니다. 일본서기의 해당 기록이 길어 요약하겠습니다. 608년 4월 기록입니다. 사신 수야매자가 당에서 돌아왔다. 당나라 사신 배세청과 부하 20명이
쇠암의 제를 따라서 축제에 도착했다. 잠깐, 여기서 일본 사신과 수나라 사신이 다른 배를 탔지만 같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서기가 수나라를 당나라로 배청을 배세청이라고 잘못 기록하고 있죠. 애교로 봐줍시다. 왜국은 수나라 사신을 맞이하기 위해 난파에 고려관을 새로 건축했다. 참고로 당시 고구려는 국호를 고려로 변경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왜국의 사신관 이름이 고려관이라니 이상하죠? 왜국 사신이 왕에게 말했다. 신이 귀환할 때 수양제가 저에게 국서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백제국을 지날 때 백제인이 그것을 찾아내어 약탈해 갔습니다. 그래서 국서를 바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왕과 신하들이 이에 대해 의논했다. 사신은 목숨을 걸고서라도 임무를 완수해야 하거늘 이번 사신은 얼마나 태만했기에 대국의 국서를 잃어버렸단 말이냐 하고는 기양을 보내야 한다는 말까지 나왔다. 그러자 왕은 말했다. 사신이 국서를 잃어버린 죄가 있으니 가볍게 처벌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데 수나라 사신의 귀에 들어가면 곤란해진다. 라고 하면서 사신을 용서하고 죄를 묻지 않았다. 여기까지가 일본 서기의 기록입니다. 그 다음 이야기가 수서의 왜국전에 나옵니다. 배청이 귀국한 후 왜국과 관계가 끊어졌다. 여러분, 한중일 삼국의 역사서를 연결해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사건의 전루가 파노라마처럼 보이죠? 왜국으로 가는 수양제의 국서를 중간에서 백제가 강탈했다. 왜국에선 코미디 같은 대책 회의를 했다. 그 후 수나라와 왜국의 관계가 끊어졌다. 백제의 강탈행위, 이것에 대한 외왕과 신하들의 사후처리,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납득이 되십니까? 이상하면서도 웃기지 않나요? 그래서 확실하게 따져봐야겠습니다. 첫째, 외왕과 신하들은 왜 그랬을까요? 일본 서기는 백제, 신라, 고구려가 왜국에 매년 조공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백제, 고구려는 망한 후에도 매년 조공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뭔 개소리냐고요? 일본 서기를 직접 보세요. 단 혈압 높은 분은 책임 안 집니다. 조공을 바친다는 백제가 감히 외국으로 가는 수양제의 국서를 강탈했습니다. 그런데 외왕과 신하들은 왜 이러는 거죠? 당장이라도 백제 사신을 불러 귀샤대기를 날리고 백제를 침략했을 것 같은데 신하들은 가해자인 백제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불쌍한만 기양 보내라고 떠들었습니다. 왕은 한술 더 떠서 사신의 처벌을 불문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수나라 사신이 할까봐 입단속만 하였습니다. 그 당시 시오토쿠 태자 시절 백제가 선진문화를 전해주고 있었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비굴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납득이 되십니까? 가능성은 하나뿐. 왜국이 백제의 속국이었다. 백제가 부당한 짓을 해도 감히 따질 수도 없는 속국이었다. 그래야만 외왕과 신하들의 행동이 납득되죠. 일본 사관들은 역사를 왜곡해서 일본 서기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깜빡해서 국서 강탈 사건을 사실대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백제와 왜국 간의 진실한 관계가 드러난 겁니다. 뽀록이 난 거죠. 둘째, 백제는 국서를 왜 강탈했을까요? 이거야말로 역사탐정의 뇌피셜입니다. 중국의 문화를 배운 백제는 왜국에게 열심히 전수했습니다. 그런데 백제 사신이 수나라에서 뜻밖의 왜국 사신을 만났습니다. 백제는 생각했습니다. 나에게 사전에 말도 없이 수나라에 사신을 보내다니. 이것들이 많이 컸네. 이제부터 독립해서 직거래하겠다 이건가? 혹시 또라이 수양제가 왜국에게 무슨 마수라도 뻗치려고 하나? 그럼 수양제의 국서를 뺏어서 확인해보자. 이래서 국서를 강탈하지 않았을까요? 셋째, 수나라와 왜국의 관계가 끊어진 이유는 뭘까요?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은 왜국이 수나라에 사신을 보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외국은 사신을 왜 보내지 않았을까요? 그거야 간단한 것 같습니다. 백제가 국서를 외왕에게 돌려주면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아우님, 국서에 별 내용도 없더구먼. 뭐하러 그 먼 백기를 쌩고생하며 다니시나? 형님이 알아서 다 전수해 주는디. 아우님, 알아서 잘하시게. 이래서 외왕은 그 후 사신을 보내지 않은 것 아닐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뜻밖의 놀라운 기록이 또 있습니다. 수서 동의열전 백제전에 있습니다. 607년 백제왕이 사신을 보내 조공했다. 그 해에 또 사신을 보내 공무를 바치며 고구려의 토벌을 요청했다. 황제가 이를 허락하고 고구려의 동정을 엿보게 하였다. 그러나 백제왕은 고구려와 통화하면서 간사한 마음을 가지고 중국을 엿본 것이었다. 이건 무슨 멍멍이 소리인가요? 백제왕이 고구려와 통화하면서 간사한 마음을 가지고 중국을 엿봤다? 이것이 국서 강탈 사건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삼국사기에 의하면 백제는 611년에도 수나라에 조공사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수양제는 기뻐했다고 합니다. 백제는 수나라를 덩치만 큰 호구로 본 걸까요? 정말 수양제는 소갈머리 없는 호구였을까요?